자, 사회집단과 사회조직인데 첫 번째 사회집단입니다. 사회집단인데 사회집단의 의미는 기본적인 의미 사회집단의 의미는 우리가 간단합니다. 사회집단은 2인 이상, 지속적 상호작용, 소속감 이게 3개만 있으면 사회집단이에요. 우리도 사회집단이고 가족, 그 다음에 회사, 동아리 다 사회집단입니다. 지속적 상호작용. 그러면 이 이제 중요한 건 사회집단 유형인데 첫 번째 사회집단을 우리가 나눌 때 사회집단이 많이 있잖아요. 뭐 수십, 수백, 수천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나눌 때 첫 번째 기준입니다. 기준. 첫 번째가 접촉 방식. 어떻게 접촉하냐. 어떻게 접촉하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1차 집단, 하나는 2차 집단. 접촉 방식에 따라서 1차 집단, 2차 집단 이렇게 나누죠. 1차 집단은 어떻게 접촉하냐? 대면적으로. 대면적. 대면. 또는 뭐 전인격적. 접촉하죠. 얼굴 보면서 전인격적. 나의 모든 부분이 서로 접촉하는 거죠. 나의 뭐 이제 행동, 생각, 그다음에 뭐 모든 뭐 학습이면 학습, 일이면 일, 모든 부분이 접촉되는 것이 바로 전인격적. 그럼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친밀하다는 얘기예요. 친밀한. 그다음에 2차 집단은 뭐냐면 우리가 얘는 부분적, 얘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직접적인 접촉이다. 왜? 직접 얼굴 맞대고 하고 모든 것이 맞다 하니까 직접이에요. 얘는 간접적이다. 얘기는 뭐냐면 직접 안 만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얘는 수단적이고 부분적이고 인위적이고 형식적이다. 그래서 얘는 친밀하기보다는 그냥 형식적이다. 직접 얘기 한번 보시죠. 대표적인 1차 집단 뭐 있습니까? 가족, 또래 집단, 친족, 촌락이에요. 대표적인 1차. 왜? 서로 친밀하고 모든 것이 접촉돼야 되니까. 가족, 또래 집단, 친족, 촌락 이렇게 보시면 되고 2차는요. 나머지 다. 우리도 2차. 회사, 학교 다 2차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결합됐느냐. 결합의지. 어떻게 결합했느냐. 결합의지를 가지고 공동사회, 그 다음에 이익사회 이렇게 나눕니다. 공동사회, 이익사회. 공동사회, 이익사회. 공동사회는 어떻게 결합됐느냐를 보면 어떻게 결합됐냐.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결합된 거죠. 만약에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본질적 의지라고 하는데 본질적 의지로 결합됐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 자연 발생적 또는 뭐 자연적으로 또는 우리가 이 집단을 우리가 결성할 목적. 그러니까 집단을 결성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집단을 만들거나 해서 다른 무언가 목적으로 해서. 만약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회사는 회사 자체가 자체가 목적이에요. 뭐 결합 자체가 목적이란 얘기예요. 회사는
왜 만들었어? 회사는 결합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한 거예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회사는 수단이죠. 수단. 근데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뭐가 있습니까? 공동사회에는 민족, 가족 이런 것들을 가문 이런 것들이 바로 왜? 가족은 가족을 만들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없죠. 그냥 가족은 서로 사랑해서 그냥 같이 만들고 싶어서 만든 가족이에요. 더 이상의 목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익사회는 이익사회는 뭐냐면 본질적 의지가 아니고 선택적 의지예요. 그러니까 선택적 의지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러니까 자연적 목적이 아니고 인위적이란 거죠. 인위적. 얘도 마찬가지 수단적.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민족, 그 다음에 가족, 가문 이런 것들 빼고 다 동아리, 회사.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선택했냐, 선택할 수 없느냐 이 얘기예요. 자연적이냐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자연 발생적이냐 아니냐 아니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가족 내가 선택할 수 없죠. 선택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우리가 민족 인위적이 아니죠. 인위적이 아니야. 자연 발생적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가끔 이게 나오는데 우리가 우리 정도면 되면 가문 이걸 다른 말로 문중이라고 그래요. 문중. 가문의 사람들 그러면 종친회는 같은 성씨를 가진 종친끼리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친목을 해서 만든 거예요. 김씨 종친회면 김씨들이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 만든 게 김씨 종친회예요. 자기들이 우리가 나의 선택에 의해서 가입하고 탈퇴할 수 있죠. 가입하고 탈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가문은 안 되죠. 내가 이씨인데 이씨가 아닐 수 없잖아. 얘는 내가 종친회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지. 그냥 자기들이 친목을 해서 만든 건데. 자, 그 다음에 가문은 자연적인 거죠. 자연 발생적이죠. 가문은 뭐예요? 가족, 친족을 다 합친 가문이잖아. 자연 발생. 이거는 뭐예요? 자기들이 우리가 만든 거잖아. 인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자연 발생적인 게 아니고 얘는 뭐가 돼요? 선생님 그러면 김씨라는 가문은 자연 발생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 얘는 만든 거잖아. 그 사람들이 만든. 그냥 김씨 가문은 자연 발생이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만든 친목 모임은 우리가 인위적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소속감을 가지고 내 집단, 외 집단 이렇게 나누는데 얘는 소속감이 있고 얘는 없고 그래서 얘는 우리 집단이란 말을 씁니다. 우리 집단 소속감이 있으니까 얘는 뭐예요? 그들 집단, 상대방 집단 이런 말을 씁니다. 상대방 그들 집단, 상대방 집단.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근데 얘는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그냥 소속감 가지고 있냐 없냐 내 집단이 아니냐 이거 이 정도만 물어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옆반 내가 9반이다. 8반은 내 집단이냐 외 집단이냐 8반하고 9반하고 축구 시합하면 외 집단이지. 그런데 옆에 학교하고 축구 시합하면 내 집단이지.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내 집단이 될 수도 있고 외 집단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속 집단. 그냥 소속만 돼 있으면 돼요. 소속만 돼 있으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거 집단. 중거 집단은 뭐냐면 나의 행동, 나의 행동.
그 다음에 나의 행동이나 또는 뭐 생각의 또는 선택의 기준이 되는 집단. 기준이 되는 집단. 이게 바로 뭡니까? 준거 집단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집단의 종류를 다 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일치하면 내가 소속되어 있는데 그게 준거 집단이었어. 그럼 자부심, 자긍심. 만약에 다르면 어떻게 돼요? 불만. 그 다음에 주변인. 이런 게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이제 사회 조직입니다. 사회 조직. 우리가 사회 조직하고 사회 집단이 있는데 사회 조직은 사회 집단보다 어떻게 돼요? 더 강해 보이죠? 제가 생각해봐. 집단 폭력배, 조직 폭력배 누가 더 싸움 잘할 것 같아요? 집단 폭력배보다 조직 폭력배가 더 싸움 잘하거든요. 그만큼 자 사회 집단 중에서 이런 애들이 첫 번째 목표가 뚜렷해요. 목표 뚜렷하다. 두 번째, 형식과 절차가 엄격해요. 그 형식과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돼. 지위나 서열이 명확해요. 딱 정해져 있어. 그 다음에 통제. 규범이 우리가 존재합니다. 공식적이에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사회조직이라. 사회조직. 이것이 다 사실은 이 모두가 뭘 위해서 만든 거냐면 업무를 위해서. 그래서 업무 중심적인 조직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과업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업무 중심. 업무를 잘 체결하기 위해서 딱 체계화 만든 거예요. 체계화. 얘는 쉽게 말하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체계화 해놓은 거예요. 시스템. 그러면 생각해봐.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공식화돼 있어요? 아니면 비공식적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공식화를 해. 왜? 우리의 목표는 이렇고 형식과 절차는 이렇게 돼 있고 위계와 서열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결제를 받고 자,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는 것이 공식적. 알리냐고. 알려 안 알려? 알려 안 알려요? 생각해봐. 학교에 형 공식 통제. 야, 이거 알려 안 알려? 다 알리지. 회사 들어가봐. 조직부 다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지. 알려야지. 안 알리고서 너 이거 했으니까 잘못이야? 그래서 무슨 우리가 비밀 결사 조직도 아니고 이거 알리면 안 돼? 아무도? 다 공식적으로 다 공식화해야 하는 건 다 알려져 있다는 얘기야. 알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공식화하죠. 그래서 그게 뭐로 보여요? 이런 것들이 공식화된 조직을 공식적 조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조직 이퀄 공식 조직이죠. 사회조직 이퀄 공식적 조직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공식 조직은 대규모예요. 규모가 클 때 이렇게 하는, 규모가 작으면 사실 이렇게 나눌 필요도 별로 없잖아. 대규모 조직이다. 복합 조직이겠죠. 복합. 이게 복잡하고 이런 조직이 아니면 굳이 이럴 필요가 없잖아. 그 다음에 업무를 하기 위해서 업무 중심.
과업 중심. 그런데 자, 이게 이제 공식 조직인데 공식적 조직 이 안에 공식 조직 안에 비공식 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비공식 조직은 뭐냐면 공식적 조직 내 공식 조직 내 공식적 조직 내 공식 조직 내에서 친목을 위해서 친목 또는 뭐 취미를 위해서 취미 만든 자발적으로 만든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우리가 비공식적 조직이라는 공식적 조직 내에서 만약에 학교다 그러면 학교 내에서 또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 뭐 회사다 그럼 회사 내에서 그래서 자기들의 친목이나 취미를 해서 자발적으로 만든 것이 비공식 조직이죠. 교내 동호회리 아니면 사내 동호회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얘는 공식적 조직이에요 아니에요? 비공식 조직은 공식적 조직이에요 아니에요? 자, 봐. 공식적 조직은 비공식적 조직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자 비공식 조직은 공식적 조직이 아니지. 왜? 저런 목표가 뚜렷하다. 비공식 조직은 목표가 뚜렷해 안 해? 안 하죠? 뭘 안 해? 목표가 있지. 축구 동호회 뭐 하게 만든 거예요? 축구 목표 뚜렷하잖아. 사진 동호회 뭐 하게 만든 거예요? 사진 동호회 목표 뚜렷하지. 두 번째 형식과 절차가 엄격해야 안 해요? 엄격해요? 동호회 엄격해요? 동아리에? 안 나오면 막, 이제, 뭐, 일할 때, 동아리 할 때, 막, 결제 많다가지고, 회장한테 결제 많다가지고, 오늘 회식이 있으니까, 야, 결제 많다 그래서 결제 많다가지고, 대학교 때 그렇게 동아리 했어요? 뭐 만날 때, 어디 MT 간다 그러면, 이제 결제 많다가지고, 야, 왜 보고 안 했어? 뭐 해가지고, 막 보고 해서 결제 많다가지고, 공지하고, 그리고 안 나오면 벌금하고, 안 되면 형사처벌도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하고, 그래요, 막? 동아리에서? 감봉하고? 그냥 지위와 서열이 명확해요? 상명하복식으로? 우리, 제가 예전에 야구 동호회를 했었는데, 동호회. 이름이 언더테이커스. 뜻이 뭔지 알아요? 알아요? 뜻? 아는 사람. 언더테이커스. 저승사자. 언더테이커. 지하로 이렇게 끌어든다. 언더테이커스. 저승사자. 옛날에 프로레슬링 선수도 있었는데, 예전에, 아주 예전에, 덕락 이전에, 저도 잘 몰라요. 전 덕락도 모르는데. 헐크 호건 있을 때, 알아요? 헐크 호건? 알아요? 봤어요? 프로레슬링 하는 거? 봤어요, 진짜? 나도 못 봤는데? 초등학교 했다고? 말도 안 돼. 나 고등학교 때 은퇴했는데 다시 나왔다가 은퇴 번복하고 지가 무슨 문재인이야? 뭐 저기야 왜 다 번복하고 나와? 자 그다음에 뭐 보면 그랬구나. 자 보면 자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공식적 조직 내 그러면 이게 보시면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이 될 수 없는 게 목표는 뚜렷한데 나머지가
나머지가 형식과 절차가 엄격하지도 않고 지위나 서열이 명확하지도 않고 통제나 규범이 공식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비공식 조직은 말 그대로 공식적 조직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이 기능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뭡니까? 하나는 순기능. 순기능은 뭐냐 하면 일단 얘를 만든 이유가 사람들의 어떤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업무에 따른 업무 긴장감이라고 하죠. 긴장감 해소. 그 다음에 취미활동. 그래서 이제 취미활동을 통해서 효율성 증진. 왜? 내가 취미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스도 끊고 긴장감도 해소하고 그러면서 좀 더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뭐 아니면 이제 자아 형성, 자아 실현 같은 거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 친밀감 이런 것들을 높이게 한 게 이제 순기능인데 역기능이 있습니다. 역기능 뭐냐면 가장 중요한 역기능은 비공식적 조직을 우선한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파벌 형성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비공식 조직은 뭐 사내, 교내, 동아리, 동문회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향후에 이런 것들인데 만약 이걸 우선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동문이 우선돼야 돼요. 그래서 뭐가 돼요? 형식, 절차, 지위, 서열, 통제, 규범을 무시합니다. 후배가 부탁하니까 절차 무시하고 선배가 얘기하니까 우리가 통제 무시하고 규범 무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돼요? 조직이 와야 되죠. 공식 조직, 이 사회 조직이 와야 됩니다. 아니면 간격이 벌어진다. 이게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로 사이가 벌어진다. 그러니까 동문회, 만약에 뭐 쉽게 말하면 뭐 고대 동문회끼리 뭉치면 또 옆에 있는 뭐 성대 동문회가 뭉치면 성대가 선배가 이제 뭐 이사가 되면 그 사람 후배들 밀어주고 끌어주고 막 서로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생기고 대립이 생기고 그게 와야 된다. 그 다음에 간격이 벌어진다. 그 다음에 부정부패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효율성이 떨어진다. 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업무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할 수도 있고 가장 큰 거예요. 가장 큰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되냐면 세 번째 자발적 결사체입니다. 자발적 결사체. 자, 뭐가 있냐? 첫 번째. 일단 기본적으로 자발적 결사체는 자, 어떻게 만들어졌냐? 첫 번째, 자발적 결사체니까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뭘 위해서? 취미. 친목. 관심사. 같은 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끼리 자발적으로 만나서 결사. 이게 결사가 뭡니까? 이건 뭐예요? 모여서 만든 거예요. 모여서. 결사체. 모여서. 그러니까 뭐예요? 수평적이지. 같이 모여서 만들었으니까 수평적이지. 자, 봅니다. 우리가 유형부터 먼저 볼게요. 그래야지 이해하기 편하니까. 뭐가 있냐? 자발적 결사체는 시민단체. 그 다음에 이익집단. 그 다음에 우리가 친목단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특징이 뭡니까? 일단 자발적으로 모였고 같이 모여서 만들었으니까 수평적이에요. 그 다음에 수평적이고 두 번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두 번째는 우리가 같이 모여서 만들었으니까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죠. 선생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거는 어디든 자발적도 되죠. 비공식은 안 돼? 비공식도 되지. 공식은 되네? 공식도 될 수 있지. 쉽진 않겠지만 좀 더 수월하겠지. 그럼 이익사회도 될 수 있지. 좀 어려운 데도 있고 좀 더 쉬운 데도 있고. 왜? 자발적 결사체도 이익사회고 비공식도 이익사회인데. 그다음에 우리가 접촉방 2차도 마찬가지. 가입과 탈퇴. 그럼 가입과 탈퇴가 어려운 데 어디 배웠잖아. 저기 자연 발생적으로 나의 선적 의지와 상관없이 공동사회 1차 이런 데가 가입과 탈퇴가 잡지 못하죠. 그 다음에 같은 생활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뭐가 돼요? 그들의 어떤 소속감 이런 것들이 높죠.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니까 이런 자아실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친밀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자발적은 이익사회예요. 이익사회. 그 다음에 자신들이 이걸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뭐가 돼요? 2차예요. 2차. 그런데 왜? 목적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거니까. 이것만을 위해서 만든 건데 좋아하는 사람께 모이다 보니까 친밀해졌어. 친밀해졌다고. 원래 가족은 처음엔 모르지만 친밀해진 거야? 아니면 친밀한 사람들이 원래? 생각해봐. 가족은 원래 남남이었지만 친밀해진 거예요. 그런 거예요. 원래부터 친한 사람들이. 생각해봐. 응? 그러면 태어나서 엄마 아빠가 됐을 때는 안 친했지만 이제 점점 친해지는 거예요. 원래 친한 사람이에요. 점점 원래 친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점점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 원래 남남이니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 남남이지 안 친할 수도 있죠. 생이죠 그냥. 그게 아니고 원래 친한 사람들이 아니면 점점 친해진 사람이에요. 생각해봐. 원래 친한 사람이 점점 친해진 사람이에요. 그래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서로 생각이 같으면 친해진 사람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위해서 엄마 아빠가 개고생하면서 돈 벌어서 이제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준 거네. 원래 친한 사람이지 원래. 그런데 얘네는 같은 생활하는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친해졌다고. 자, 그러면 뭐라고 하냐? 그래서 1차 집단적 친밀하면 뭐예요? 1차 집단적. 친밀이란 말이 나오면 1차 집단적 성격이 강하다. 왜? 이 자발적 결사체는 1차 집단의 성격이 강한 집단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동호회 같은데 친하니까 동네 동호회 같은. 그러면 또는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2차 집단과 1차 집단의 성격이 혼재한다. 혼재한다. 잡았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모양으로 만들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 공식 조직이에요. 공식 조직. 그러면 이 안에 비공식이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아까 얘기했잖아. 비공식은 공식 조직이 아니라면서. 근데 또 공식 조직은 아니라면서. 공식적 조직은 아니라면서. 지금 이게 회사가 아니고
회사가 아니고 이건 공적 조직이라는 개념이에요, 개념. 공식적 조직이 개념 안에 비공식이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비공식은 밖에 있어야지. 얘가 안 돼. 공식 조직이 아니라니까. 비공식이라는 조직 개념은 공식 조직과 겹쳐, 안 겹쳐? 안 겹쳐. 선생님, 그러면 공식 조직 내란 말은 그 조직 내에 사람들로 구성됐다고. 조직 내에서.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내에 있는 사진 동호회하고 똑같은 조직이에요? 다른 조직이에요. 전혀 다른 거지. 따로 놀잖아. 내가 자발적으로 교내에서 학교에서 만약에 이제 영남대다 또는 뭐 계명대다 뭐 도약 내에서 뭘 만들었어? 애들끼리 야구 동호회 만들어가지고 해. 동아리 신고도 안 했어 그냥. 그럼 대학교하고 그 동호회하고 동호회 소속이에요? 동호회가 그 대학교의 부분이야? 일부분이야? 아니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자, 자발적 교사체. 자발적. 그러면 비공식 조직은 자발적 교사체에 들어가 안 들어가? 자발적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내가 얘기했잖아. 자발로 했다고. 저희도 자발. 그래서 들어가죠. 자발. 선생님, 공식이면서 자발도 있나요? 당연히 있죠. 뭐가 있습니까? 시민단체. 시민단체. 왜? 시민단체는 자발적으로 만들었지만 목표가 뚜렷하고 형식과 절차 안에 문서 행위하죠. 결제 많고 하잖아. 결제하고 형식적으로 일하잖아. 그리고 지위 있어 없어요? 시민단체, 환경연대 뭐 있으면 간사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거기에 보면 사무원도 있고 사무장도 있고 뭐 있을 수도 있고 뭐 그 형식과 조직이 체계적으로 돼 있잖아. 그리고 그냥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요? 아니지. 꼭 해야 될 일 있죠. 오늘은 가기 싫다고 하면 안 가요? 나 시민단체 일한다. 아니잖아. 시민단체, 환경연대 이런 데들 또 그다음에 노동조합. 이런 데들이 바로 겹치면 되죠. 그럼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 회사의 영업부. 회사의 영업부. 그 다음에, 학교의 학생회. 학생회는 동아리가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만든 게 아니야. 뽑혀서 우리가 학교와 활동하면서 학교에 뭔가를 요구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학교의 조직이에요. 그냥 학교 내의 부분이야, 일부분. 그리고 이걸 다 아우르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익사회. 왜? 가족 없잖아. 가족 어디에도 없어요. 이런 건 이익사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회 공식 조직이지. 학생회는 만약에 그 대학교 학생이면 그 대학교 소속 아니에요? 자기들이 모여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돈 내잖아. 생각해봐. 돈 내잖아. 돈 낼 때 학생회로 돈이 안 가? 가잖아. 여러분 돈 내면 그게 동아리로 가요? 동아리 자기들이 만든 거지. 학생회는 학교의 일부분이라고 봐야지. 학생이 없는 학교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야구 동호회를 만들었어. 야구 동호회 없는 학교 있어 없어요? 아니면 내가 만든 마카롱 동호회, 마카롱 만드는 동호회가 없는 학교 있어요? 꼭 있어야 돼?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도 돼. 없어도 되지. 학생회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는 학교도 있어, 학생회? 자, 그렇죠. 그래서 학생회는 그냥 학교의 일부로 봐줘야 돼. 학교 일부로. 왜? 동아리는 우리가 없을 수도 있거든. 하지만, 지금 동아리 없는 학교가 있는, 동아리 없는 학교는 없지. 다 만들고 싶으면 만들라고 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무슨 마카롱 동아리,
뭐 마카롱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 있으면 만들고 하는 거 없을 수도 있잖아. 있을 수도 있고 없어. 근데 학생에는 그게 아니란 말이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관료제입니다. 빨리 정리할게요. 관료제. 관료제인데 우리가 관료제는 업무 중심으로 우리가 만든 조직 체계, 조직 운영 방식이에요. 운영 방식. 왜 필요한 거냐?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조직? 대규모 조직을. 그래서 예전에는 관료제라는 말은 우리가 정부에 놨었어요. 책상에서 뭔가 일을 한다 그래서 옛날에 관료제는 딱 하나밖에 없어서 국가에서 일하는 사람 관료라고 하잖아요, 관료. 근데 사회가 발전하면서 대규모 조직이 많아진 거죠. 삼성전자, 뭐 아니면 현대자동차, 뭐 LG전자 엄청나게 인원수가 많잖아요. 몇만 명,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는 뭐 삼성, 뭐 몇십만 명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조직 운영한 이런 대규모 조직 운영하는 방식이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필요했다. 그게 바로 관료제입니다. 그래서 이 관료제는 이제 특징을 보면 기본적으로 수직적 체계, 위계, 서열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고 수평적으로 보면 전문성, 전문화, 분업화. 그래서 이제 이렇기 때문에 안정성과 지속성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잘 깨지지 않습니다. 왜? 누군가가 이제 탈락을 해도 그만둬도 금방금방 우리가 충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돼 있지 하나가 무너진다 해서 다른 게 모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일만 하면 되니까 그 일을 빨리 배워서 거기에 충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충원 속도가 빠릅니다. 그게 이제 지속성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 당연히 목표는 있죠. 뚜렷한 목표. 왜냐면 우리가 대규모 조직이고 그럼 조직 운영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 조직에 대한 운영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그 연공서열이라는 게 있어요. 연공서열이 뭐냐면 연수에 따라서 서열이 매겨지는 거예요. 이걸 뭐냐면 업무 경력 중심입니다. 능력이 아니고 경력 중심입니다. 경력 중심. 그리고 뽑을 때 어떻게 뽑아요? 많이 뽑아요. 왜? 조직이 크니까 많이 뽑습니다. 그럼 어떻게 뽑아야 돼요? 객관적으로. 우리가 시험 볼 때도 면접이 아니고 그냥 객관식 시험처럼. 왜? 그러면 여러분 수능이 객관적이라는 얘기는 누구나 똑같이 주관이 개입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 그러니까 좀 더 지위 획득에 공평하다.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똑같은 시험을 보고 똑같은 시험을 봐서 점수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공서열이 이제 중심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형식과 절차가 명확하죠. 절차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문서주의라고 그래요. 반드시 정해진 형식과 절차에 의해서 업무를 우리가 수행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효율적이었어요. 착착착.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방식으로 이런 방식을 얘기하죠. 이런 방식. 그래서 수장 있고 그 밑에 뭐 회장, 뭐 사장, 부사장, 뭐 전무이사, 상무이사, 뭐 부장, 뭐 차장, 대리, 사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서열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 일을 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이제 누군 누구에게 보고하고 누군 누구에게 보고하고 누군 누구에게 보고하고. 그래서 이게 이 모든 결정 권한이 집중되어 있지만 절차에 따라서 업무가 진행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있는 이런 사람들 중간 관리자라고 그래. 중간 관리자. 그래서 중간 관리자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직 운영 방식에 있어서 이 효율성을 증대시키는데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시대가 지나면서 어떻게 됐냐? 더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게 돼.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는 뭐 한계점이 드러났어요. 이제 사회가 변하면서. 왜? 현대사회는 빠르게 움직여요. 그런데 이게 거대한 조직을 체계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서 적응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보고도 해야 되고, 그러면 보고할 동안 벌써 사건이 다 터져가지고 우리 해결할 수 없으니까 신속하게 처리해야 돼. 신속하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형식과 절차를 너무 중시합니다. 절차를 너무 중시해요. 내가 해결하면 안 돼. 왜? 내가 책임져야 돼, 그러면. 굳이 내가 책임질 필요 없이 보고하고 나는 명령을 받으면 돼. 형식과 절차를 중시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가 목적과 수단이 전치현상. 이걸 목적 전치. 목적이 뒤로 갔다고. 목적과 수단이 위치가 바뀌었다고. 목적과 수단의 위치가 바뀌었어. 그걸 목적 전치현상. 그러니까 목적이 중요한데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야. 나는 이 병원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데 내 일을 위해서 병원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 그래서 수납을 해야 치료해 주는데 치료가 목적인데 돈을 안 내면 나는 처리를 안 해줘. 그럼 치료를 해줄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주민센터에서 공무원, 이제 서류를 떼야 되는데 주민들의 복지가 목적이긴 하지만 내 업무가 더 중요해. 그래서 신분증 안 가지면 절대 안 떼죠, 인감 같은 거. 두 번째, 우리가 인간 소외 현상. 마치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분업화되어 있어요. 분업화되어 있어서 마치 나는 기계 부품처럼 이래. 이 조직의 부품과 똑같은 거야. 인간성이란 건 뭐 필요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인간성과 멀어지는. 자, 이런 인간 소외 현상.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연공서열. 서열을 중시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무산일주의, 복지부동 이런 일이 발생해요. 왜? 아무 사고 없이 아무 사고 없이 지나가면 난 승진해. 일을 안 해. 복지부동. 일을 안 해. 잘 안 움직여. 괜히 움직여서 일해봐야 사고 일어나면 내가 책임져야 돼. 괜찮으시. 자, 이런 일이 이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합시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속한 해결이 안 되고 유연성이 떨어진다. 이 사실은 유예하고 똑같은 건데 한 번 더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뭐냐면 이게 형식과 절차를 따라야 되잖아. 그러면 이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나는 보고해야 된다니까. 신속하게 해결이 안 되지. 유연한 대처가 안 되지. 딱 정해진 대로 해야 되니까. 형식에 따라서, 서열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예에서 가장 사실은 중요한 건 뭐냐면 예예요, 예. 지금 현대사회가 빠르게 움직이는데 신속하고 유연하게 해결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문제 해결. 항상 일어나는 문제 해결을 해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더 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선택한 게 바로 우리가 탈관료제죠. 어떤 방식이냐? 자, 형식과 절차 이것들 신속하고 유연할 수 있도록 형식과 절차가 어떻게 돼요? 좀 더 유연해진다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유연성. 유연성. 그러면 뭐냐면 형식과 절차가 좀 더 간소화됐다는 얘기는 이러냐면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보고할 수 있는 신속하게 먼저 처리하고 그러면 처리를 하려면 그 처리에 대한 권한이 나한테 있어야 돼. 밑에 사원이든 과장도 있어야 돼. 그래서 권한이 분산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분권화라고 한다. 분권화. 그러면서 분산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런 이 체계와 형식이 좀 더 우리가 간소화되죠. 간소화돼. 그러면서 수직적 성격이 좀 더 이제 낮아지죠. 그리고 문제 해결 중심으로 가죠. 어떻게? 신속하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간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간 관리자가 줄어듭니다. 두 번째, 수평적 성격이 이제 그래서 강해졌죠. 수평적 성격. 그러다 보니까 창의성이 올라가고 업무의 효율성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가 되냐? 능력 중심이 됐죠, 이제. 탈관리제 대표적인 모습을 보면 네트워크형 조직. 뭐냐면 핵심 부서 전문가 집단. 자기들이 처리하고 보고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처리하고 보고만 합니다. 자기들이 처리하고 내가 할 수 없으면 함께 처리하고 보고하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 중간 영역이. 그 다음에 팀제, 관리자, 그 다음에 바로 뭐예요? 팀. 팀에는 팀장, 팀원밖에 없어. 이 팀이 해결하고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팀이 만들어졌고 해체되고 만들어지고 중간이 없어 그냥. 바로바로 신속하게 체결하기 위해서. 오케스트라, 지휘자, 단원 아무것도 없어 중간에. 바로바로 직결질.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탈관리제가 됩니다. 자, 탈관리제 중요한 건 뭐냐면 둘 다 취지는 효율성이에요. 목적은 효율적입니다. 둘 다 목적은 효율성이에요. 하지만 얘는 원래 효율적이었는데 비효율성이 된 거고 얘는 그래서 효율적인 다른 방식을 만든 거고 둘 다 목적은 효율적 업무의 효율성 추구다. 대규모 조직이다.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탈관료제 형식과 절차가 엄격해야 안 해? 엄격해야 안 해? 하지. 근데 간소화된 거지. 과장이 부장 무시해도 돼? 그러면 야 뇌수 네 말 안 들어 해도 돼? 안 되지. 지휘와 서열이 있어 없어? 있죠. 팀원이 팀장 무시해도 돼요? 싫어요. 그 다음에 통제기관 있어 없어? 당연히 있지. 자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탈관리제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는 사회화부터 문제 풀고 문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